2015년 봄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를 등반할 때의 일이었다. 걸음을 재촉하던 내게 같은 팀으로 등반을 하던 스리랑카 출신 영국인 팀원 샤가 득도한 듯 이런 말을 했다. 남들보다 먼저 숙소에 도착하면 뭐해? 일찍 가봤자 난방도 안 되는 헛간에서 할 일도 없이 다른 팀원들이 오기를 기다려야 할 뿐인데. 우리 팀의 등반 코스는 11박 12일이 걸리는 여정으로 매일 5시간에서 8시간씩 고된 산행을 해야 했다. 그의 말처럼 산소가 부족한 고산지에서 빠르게 걸음을 재촉해 하루치 등반을 일찍 마쳐봤자 인터넷이나 전기도 없고 난방도 되지 않는 추운 숙소에서 남은 팀원을 기다려야 할 뿐이었다. 무슨 일이든 의욕적으로 빠르게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나는 그때의 경험으로 완전히 새로운 교훈을 얻었다. 주변을 둘러보며 여유롭게 가도 괜찮다는 것. 발걸음을 늦추고 천천히 산을 오르니 고산병 증세도 훨씬 덜했고 신비에 가까운 히말라야 경치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데다가 팀원들과 대화도 하고 웃기도 하며 여유를 즐길 수 있었다. 그때 기나긴 등반에서 목적지 그 자체보다 여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던 것처럼 나는 이제 삶을 재촉하기보다는 하루하루 순간들을 만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 더불어 병으로 인해 내 몸이 무너져가는 걸 경험하면서 내 몸 상태에 귀 기울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도 새삼 깨달았다. 의사로서 좋은 식습관과 충분한 잠과 휴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또 환자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지만 정작 내 몸은 잘 돌보지 않고 있었다. 이제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세심히 귀 기울여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채워주려고 노력한다. 다른 것들은 조금 미뤄두어도 된다. 미국에서 병실 유튜버로 유명한 클레어 와인랜드는 선천적으로 낭포성 섬유증이라는 치명적인 병을 안고 태어났다. 그녀는 이 병으로 10대 때부터 산소통을 끌고 다니며 생활해야 했고 인생의 4분의 1 가까이를 병원에서 보내야 했지만 병원 생활을 오히려 즐기려 노력했고 유튜브를 통해 병실의 삶을 중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병과 함께하는 삶이 결코 건강한 삶보다 못하지 않다는 걸 알렸고 오히려 병과 고통이 있으므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유명해진 후에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비영리 기관을 설립해 자신이 깨달은 귀중한 삶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했다. 인생의 의미란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뿌듯해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녀는 새 여파를 받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설렘을 안고 폐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깨어나지 못하고 21세의 젊은 나이에 자신의 장기들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렇듯 그녀는 병과 고통으로 점철된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삶을 의미 없다거나 실패했다고 말하지 못한다. 그녀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러한 삶이 오히려 더 의미 있고 뿌듯한 삶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나 역시 이제는 내 병을 이기고 완전히 다 나아서 예전의 일상을 되찾겠다는 집착을 버리기로 했다. 그보다는 병으로 인해 달라진 내 삶을 소중히 여기고 순간순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살고자 한다. 인생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것이다. 지금 당장 힘들고 갑갑하고 아파서 서러울 때도 많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스스로가 뿌듯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려 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호스피스 간호사였던 브로니 웨어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이라는 책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5가지 후회 중 하나가 일만 너무 열심히 했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나 역시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되었다. 죽음을 앞두고 그 누구도 조금 더 열심히 일할 걸이라고 후회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일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나는 병을 앓기 전에 늘 쫓기듯 바쁘게 살면서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치부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루 종일 일을 하며 보내기보다는 몸과 마음에 충분한 휴식 시간을 주며 소중한 사람들과 최대한 함께 보내는 것이 더 의미 있고 현명한 삶이라는 걸 병을 통해 배웠다. 한 미국 친구가 늘 에너지 넘치고 적극적이던 내가 환자가 되어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늘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 챙기기에 앞장서던 네가 이런 병에 걸린 게 너무 불공평해. 고마워.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 난 이 레몬들로 레모네이드를 만들 테니까. 미국에서는 레몬처럼 시큼 씁쓸하고 맛이 좋지 않은 상황에 놓였을 때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그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 결국 달콤하고 맛있는 레모네이드처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표현이 있다. 아직 내게는 레몬 같은 날들이 더 많지만 언젠가는 분명 레모네이드를 맛볼 날이 올 거라 믿는다. 어떤 레모네이드일지는 모르겠다. 의사라는 직업에서의 성취일지, 건강의 회복일지, 또 다른 무형의 깨달음일지 아직은 잘 짐작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레몬만 계속 던져주는 것 같은 씁쓸한 내 삶에도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과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고 끝내는 상상하지 못했던 달콤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